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씨는 뭔가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성씨를 영어로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자의적으로 지어지되 성씨는 가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언제부터 성씨를 사용했을까요? 현재 성이 없으신 분들은 없죠?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안 됐어요. 이 갑오개혁 전인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다 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천민들의 경우 이름을 막 짓다 보니까 성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노비들 중에서도 관노비이거나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 집안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 드물게 성이 있었습니다. 관노 출신인 장영실도 장씨라는 성이 있잖아요. 즉 조선시대에는 천민들을 제외하고는 다 성이 있었고 1894년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천민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사라지니까 모두에게 다 성씨가 주어진 겁니다. 해방된 노비들은 보통 주인의 성을 따라가거나 희망하는 성씨가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 처리를 하다가 잘못 표기해서 얼떨결에 주어지는 경우로 성씨가 정해졌죠. 그렇다면 고려시대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성씨 문화가 제대로 확산되어 보편화된 시점이 고려시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씨는 지배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왕족이나 귀족 같은 경우 말이죠. 고려의 7대 왕이 성종이라는 왕인데 고려 성종은 유교 덕후였습니다. 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거 등용해 철저히 유교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는데 유학이란 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중국의 시스템을 레퍼런스로 삼습니다. 이때 이미 중국에선 성씨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도 성씨를 널리 보급하자며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들에게도 성씨 제도가 퍼져나갔다는 거죠. 성까지 포함해서 2글자 혹은 3글자 내지 4글자로 이름을 짓는 관습이 바야흐로 정착되었던 겁니다. 이때 성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성씨를 그대로 따오거나 예전부터 한국에 존재하던 성씨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지명 등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성종 때 처음 성씨를 보편화한 작업이 몇백 년은 더 걸려서 정착이 되었고 그 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씨라는 것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씨 제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적극적인 사성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성이란 줄사의 성시성으로 성씨를 주다는 뜻입니다. 왕건은 결코 혼자 힘으로 고려를 건국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의 이 호족들과 토호들의 힘이 컸는데 이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한반도를 통일한 왕건은 어느 정도 그들의 지배권을 보장해줘야만 했습니다. 그 보장권의 방법이 그들에게 고유의 성씨를 내려서 권위를 드높여주고 여기에 각 성씨별로 본관을 지정해줘 각 호족들별로 그 지방의 지배권을 정확하게 명시해준 거였죠. 자, 예를 들어 전주에 아주 강력한 호족 세력이 있었으면은 그들에게 전주 이시성을 하사해준다든지 경주 지역의 신라 왕족들이 계속 경주에서 호족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주 김씨성을 하사해준다든지 이렇게 말이죠. 호족들은 자기 지방에서 자기들 영향력과 세력권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보장만 해준다면야 불만이 없겠죠. 꼭 호족들뿐만이 아니라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선물과 고마움의 표시로 그들에게 성씨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왕건의 적극적인 사성 정책으로 물론 모든 신분에게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성씨와 본관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참고로 왕건도 왕씨가 아닙니다. 고려 왕실의 성씨인 왕씨는 왕건이 자, 지금부터 내 이름의 앞글자를 성씨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 생겨난 겁니다. 자기부터 시작하면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후대에 왕씨성을 붙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씨는 본인이 고귀한 혈통이고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소속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성씨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퍼지기 전에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왕건이 이토록 성씨 제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정치적인 맥락은 삼국시대 때의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이후의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신분제가 엄격했습니다. 지배층 내부에서도 고귀한 혈통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했죠. 그런데 성씨가 없으면은 막말로 어느 피를 이어받은 놈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지배층도 전부 성씨를 사용한 게 아니라 지배층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집단들만이 성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처음에는 그냥
말로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글로 적을 때에는 성씨를 빼고 이름만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역사적 인물들 중에 이름이 입에 착착 감기지 않고 생소한 느낌이 나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성씨를 자주 쓰지도 않았고 성을 뺀 이름조차도 대부분 한자식 이름이 아니라 순우리말로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한자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정착이 되면은 실제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안중근, 이순신, 이황, 정도전, 강감찬, 이자겸, 김부식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대 시절의 인물들은 한자식 이름이 아니라 순우리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의 발음을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주몽, 유리, 온조, 수로, 알지, 이차돈의 원발음이 이까지 전부 최대한 비슷한 발음을 한자로 표기했을 뿐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명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관직명, 지명 등도 대부분 순우리말이었습니다. 망리지, 위례, 설화 등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큰 국가로 거듭나면서 큰 국가에 맞는 공식적이고 행정적인 문서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한자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큰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의 유교식 관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 명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한 국가의 왕이나 왕족들 아니면 대표 귀족들의 이름을 공식 문서에 기입할 때 성씨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예를 들어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잖아요. 그런데 정작 백제 왕들과 왕족이 부여씨를 전면에 쓰기 시작한 것은 4세기 근초고왕부터입니다.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이전까지 성씨가 없었거나 있어도 별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신라의 경우도 왕족이 바로 경주 김씨잖아요. 그런데 정작 최초로 김씨성을 이름 앞에 붙여 국가행정문서에 적은 첫 사례는 무려 6세기인 진흥왕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라의 전성기 시절이고 신라가 중국과 직교역을 튼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알기론 경주 김씨가 신라 왕족을 독차지하기 전에는 박씨, 김씨, 석씨가 왕위를 교체해 나갔다고 알고 있죠. 진흥왕이 최초의 김씨 사용자라면은 그 이전에 이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이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가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씨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개념이 아니라 부족을 일컫는 부족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부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맹한 단계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그 부족 단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부족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성씨는 후대에 자기적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삼국 모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한번 성씨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자. 그럼 우리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성씨를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 정하면 되지 이렇게 전개됐다는 거죠. 백제의 경우 근초고왕이 처음에 부여씨를 공표하고 이제부터 백제 왕실의 성은 부여씨고 선대의 백제 왕들도 그냥 다 똑같이 부여씨로 통일시켜 이렇게 됐으며 부여씨는 백제가 마한의 그런저런 평범한 소국이 아니라 부여에서 내려온 고귀한 혈통의 위대한 나라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분히 담긴 성씨였죠. 진흥왕이 성씨를 김씨로 처음 정한 것도 아마 진흥왕의 선조들이 금과 관련된 부족이거나 금과 발음이 비슷한 부족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을 창시한 시조 김할지의 김이 성씨가 아니라 부족명을 암시하는 건데 진흥왕이 성씨를 정해야 하니까 김씨로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박혁거세의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우리가 박씨로 알고 있지만 실제 박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박혁거세의 혁자가 불불혁자거든요. 그럼 이 한자는 음으로 읽으면 혁이지만 뜻으로 읽으면 불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박혁이란 뜻은 이 한자를 혁으로 읽지 말고 뜻, 불 혹은 불그로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후대에 가서 그럼 이 사람 성씨를 뭘로 정하지? 했을 때 맨 앞글자를 그냥 성씨로 해서 자기적으로 박씨가 정해진 거랍니다. 금광가야의 시조 김수로 역시 김씨는 성이 아니라 쇠를 다루는 부족명이었다는 설이 있으며 수로의 발음을 똑바로 발음하라는 뜻에서 쇠의 금자를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주몽의 성씨로 알려진 고씨 혹은 해씨 역시 후대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붙여졌거나 원래 성씨가 아닌데 후대의 사람들이 성씨로 착각하는 경우였을 거죠.
요약하자면 순우리말이 대다수였던 고대 사회에서 성씨는 아예 없었거나 있어도 안 쓰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국가들이 커지면서 성씨가 필요한 시대가 오자 조상들의 이름에 성씨를 명명했다는 겁니다. 이후론 점점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유교식 이름과 불교식 법명들이 들어오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성씨가 보편화되었고 신분제가 철폐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복잡한 설명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